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모인 팽목항에서는 카네이션 대신 노랑 리본이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싸늘한 죽음이 도착할 때마다 오열이 터지던 팽목항. 수색 작업과 함께 하나둘 떠나고 실종자 30여 명의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남은 항구는 더욱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울지 말라고 불어대지만 기다리는 마음은 바다만 바라봐도 그립습니다. 슬픔 너머로 사무치는 그리움이 밀려듭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유류품이 벌써 500여 가지. 보관소엔 적막감이 감돕니다. 물건은 거의 이게 누구 거인지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보고 그냥 가는 정도입니다. 바닷길을 알려준다는 등대로 향하는 방파제엔 희망의 상징인 노랑 리본만이 내걸렸습니다. 누구 하나 카네이션을 내밀지도 카네이션을 달지도 못하는 어버이날입니다. 실종자 가족이 지금 아직도 지금 자식들을 지금 구하지 못하고 지금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데 참 깨달습니다. 텅 빈 자리, 깊은 상처, 침묵, 애타는 그리움과 기다림. 오늘 하루 팽목항에는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지금 금남로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민 걸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금남로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이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닙니까? 네, 금남로는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 골기데이가 시작한 지 벌써 2시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날씨는 쌀쌀해지고 행사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참석자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당초 주최 측인 진보연대가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1000명이지만 그보다 참석자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경찰 추산 1000명, 주최 측 추산 2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금남로를 메우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아이들을 살려내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대규모 집회에 대비해 광주경찰은 전의경과 기동대 13개 부대에 9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금남로 노동자 대회에서 등장한 횃불 시위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오늘 횃불이 다시 등장한다면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서 물리적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횃불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주최 측도 횃불 시위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횃불 시위 대신 잠시 후 9시쯤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상징하는 풍등 302개를 하늘에 날려보낼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권의 책임을 주장하는 시위 참석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사이의 긴장감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금남로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무리안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무산에 항의해 올해 정부 주관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한 5월 단체들이 구묘역에서도 따로 기념식을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5.18 행사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념식을 따로 치르지 않는 대신 정부 방침에 항의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해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18 기념행사 가운데 가장 성대하게 치렀던 전야제를 전격 취소하고 예산 1000만 원 이상이 드는 행사들도 축소 또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무리안 행진곡을 부정적 여론 때문에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힘들다고 말해왔는데요. 하지만 광주 MBC 정보공개 청구 결과 여론조사는 하지도 않았고 고작 3명의 전문가라는 사람한테서 구한 자문이 전부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금까지 이무리안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을 미루는 이유가 부정적 국민 여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 때 총리도 보훈처가 했다는 부정적 여론조사를 언급했습니다. 보훈단체를 비롯해서 전문가 등 여러 분야에 총리님. 있고 여론조사도 보훈처에서 한 바 이하면 조금 부정이 강한 것으로. 광주 MBC는 국가보훈처가 어떤 여론조사를 했는지 정보 공개 청구해봤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론 수렴이나 조사를 위한 예산도 없고
실제로도 여론조사를 전혀 하지 않아 자료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여론조사를 했다는 총리 발언과 배치됩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여론조사는 아닌 거죠. 그러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보훈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는데 의견 수렴 대상은 단 3명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이름과 소속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개인들 자기들이 밝히기를 본인 사적이고 어떤 자기가 공식 어떤 기관 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해가지고 밝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한편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이무리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을 찬성하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6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면서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단일화는 가능할지, 한다면 언제쯤이 될지 전망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강훈태, 이용석 두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는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 정당의 지원을 받는 윤장현 후보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후보 단일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해 보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해서. 그런데 누구로 단일화할지를 놓고 보면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현실. 4년 전 선거 때부터 악화된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어느 한쪽의 양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밀고 당기는 협상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시일도 걸릴 걸로 보입니다. 각기 출마해서 2월 4일 투표하기 전에 단일화를 이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단일화에 성공해도 1+1이 2 이상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두 후보가 합의에 실패하거나 혹은 다자구도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후보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모두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단일화를 할지 말지, 또 한다면 누구로 할지는 앞으로 며칠 동안의 민심의 흐름과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시장 후보들이 어버이날에 맞춰 노인 공약 등을 발표하며 어르신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예비후보는 도시락을 만들어 독거노인에게 배달하는 한편 임기 중에 노인 일자리 10,000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소속 강훈태 예비후보는 광주 지역 3곳에 어르신용 임대아파트를 조성하고 빛골 건강타운에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병환 예비후보도 어린이나 어르신을 친정엄마처럼 돌봐줄 긴급 보호센터를 마련하고 어르신의 이모작 인생 설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새누리당 광주광역시당이 6.4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확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자로 확정된 후보는 이정재 광주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해 구청장 후보 2명, 구의원 후보 3명,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 4명 등 모두 10명입니다. 이정재 예비후보는 당초 광주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로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내실 있게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이 후보들의 정책 경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영 광주대 교수는 광주 전남 언론학회와 기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역 언론이 정책 중심의 보도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인물 중심의 선거 구도를 깨고 유권자에게 후보자 선택의 주도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교수는 지역 언론이 공정한 시각을 갖고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을 검증하는 보도를 많이 해야 후보 사이의 흑색 비방전도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여수 원유 유출 사고의 유출량이 해경의 발표보다 더 늘어나 100만 리터가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유출량은 100만 리터에 이르고 GS칼텍스가 원유 저장 탱크 관리 규정을 무시해 유출량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GS칼텍스가 사고 초기 대량의 기름이 유출된 것을 알면서도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조작해 조직적으로 유출량을 축소하고 1급 발암물질인 나프타의 유출을 은폐했으며 이는 해경의 초기 방제 실패와 오염 피해 확산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선박 주 도선사와 GS칼텍스 측 공장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